손 의원님 일단 이 수기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이에요. 많이 듣고 그리고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분이.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행정에 좀 상시 적용하겠다라는 말도 했네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누가 이거를 또 추진하고 누가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저는 다를 수 있다. 사실 이번에 이 탈원전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람은 원전은 아니다. 이걸 인간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아주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쪽에 관련됐다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메르켈 같이 그냥 전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만들고 하나씩 없애가 나가는 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전기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게 그 산업에 굉장히 여러 이 이익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관련되는 하여튼 그쪽에 뭐 저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뭐 비리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그쪽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기서 딱 접었을 때 저는 이건 너무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다음번엔 더 강하게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수기민주주의의 결과는 다음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신영복 선생님 있잖아요. 네. 돌아가신 우리 이제 2주기 가까우네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결혼을 해요.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아. 근데 그 아들이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내었는데 얘가 이제 뒤늦게 지금 나이 어리죠 아주. 얘가 사회계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네. 수시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서 원자력공학과를 간 거예요. 그래서 왜 거길 갔냐 했더니 자기가 사회계열 다니다가 자기 뜻이 다른 원전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전을 해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이 있어요. 근데 진짜 신영복 아들답죠.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계열을 들어갔다가 이 원전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원자력공학과 가서 이걸 해체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갔어요. 무서운 놈이지 가만 보면. 근데 큰 돈도 벌고 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숙이라는 거에 숙자가 읽는다는 거잖아. 먹을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자가 이 의료를 의자 앞에다가 말씀 언변이 붙으면 국회의원들 의잖아요. 토론하는 사람들이거든. 서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서 떨어질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이라는 거는 정말 그 숙자가 정말 성숙한 단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숙자로서 숙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납득될 때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사를 통해서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우리 쪽 이게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하자라는 쪽이 점수가 많이 나왔다면 다음번에 일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탈원전 하자는 쪽은 많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19%로 건설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신고리 5, 6기가 이미 공사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피해, 손해액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 결론이 난 거예요. 다만 이미 시작한 거니까 중단하는 데는 피해가 너무 크니 손해가 너무 크니 일단 가자. 그러나 탈원전 정책은 맞다. 그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지지는 더 높아졌어요. 오히려. 네, 높아졌고요. 야권에서 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했을까요? 법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 수기민주주의 뭐 다 좋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가지고 일단 멈춰놓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게 뭐 법적인 근거가 있냐? 사과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걔들 말은 들을 거 없어. 네. 이게 근데 만약에 이 의제 말고 뭐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뭐 친일파 문제나 뭐 뜨거운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예를 들면 고민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YS 같으면 뭐 예전에 뭘 할 때 그거 좀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비교해 쓸데없는 소리하고 사람 해! 뭐 이러고 바로 해서 그렇네요. 하나의 뭐 이런 뭐 없앤 거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면
좀 독재적이지만 네네. 전두환이랑 비슷한데요? 그런가? 아니 전두환 두 분이 또 대통령 차라리 더 말을 들어주는 두 분이 편이었네요. pol고 하는 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면에서 아니 보면 목소리가. 그런 면에서 고민도 조금 있을 수도 근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상하게 제가 문바 같은 이상한 티를 내는데 누가 봐도 그런데 그건 뭐. 근데 옛날에는 별로 티 나요. 티 나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편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거. 딴 사람들 그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의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옛날에도 그 고시패스하고 이제 연수원 끝나고 나서 그 김현장 같은 데서 오래 한 데도 안 갔잖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무슨 저 고집이구나 마누라 데리고 저런 고생을 시키나 했는데 저는 이분이 자기 소신이 뚜렷한 반면에 어떤 부분은 다 들어주고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웬만해선 자기 생각을 잘 안 바꾸는데 저는 지금도 그 얘기 제가 몇 번 했는데 우리 그 평화시 나가던 날 있잖아. 12월 5일 날. 네. 그때 그거 백남기 노인 사건 나고 나서 네. 왜 국회의원들이 못 나갔냐. 여기서 한바탕 진성준이랑 우리 싸우고 난리를 치고 나서 제가 이제 용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님 방에 들어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랬더니 눈도 끄뻑끄면서 뭐죠? 앉으세요. 그래. 그래서 앉아서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저를 보더니 눈을 끄뻑끄뻑 하더니 우리 갑시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제가 얼마나 어렵게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 다 반대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씩 웃으면서 눈을 끔뻑하면서 우리 합시다. 갑시다. 그러고서 나간 거야 12월 5일 날. 그래서 그때 내가 내가 젊어서부터 저분을 잠깐 봤지만 저렇게 자기가 듣는 얘기와 받아들이지 않을 얘기를 이렇게 판단을 빨리 하시는구나라는 걸 그때 제가 그 사람 문재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운동권 1학년 때 경험은 이렇게 오래 갑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첫 경험이잖아 그런 게. 왜냐하면 손혜원 의원님도 처음 나갔다면서요. 정말지.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이 오래 가요. 아니야, 처음 나가서 오래 간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또 그때 국회의원은 1학년이라 얘기하는 줄 아니야, 알았습니다. 나는 그때 그 국회의원들의 그날 참여 같은 거 사실은요. 이거는 나중에 아니 근데 그 전에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씩 나간 집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긴 했죠. 난 나중에 역사가 기록할 것 같아요. 문재인이 결정했던 그 저는 상황들이. 그때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게 네. 세월호 유민 아빠 살리겠다고 단식 결정했을 때 네. 아마 주변에 참모들 많이 말렸을 겁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이거 자충수 아니냐라는 평가도 그렇죠.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더 사실은 감동적이었어요. 그건 정말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왜냐하면 상관없다라고 대선 한 후보를 거죠. 했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데 단식 투쟁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큰 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회장에 나가는 것보다 더 큰 고뇌에 찬 결단이거든요. 저는 그때 인간 문재인의 모습을 봤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단식하러 며칠 전에 먼저 갔다가 쫓겨났었어요. 아 그래요? 필요 없다고. 유민 아빠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또 뭐 쇼하러 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한 열 몇 명이 갔었어요. 동주 단식 하겠다고. 네. 쫓겨났어. 아하. 그랬다가 다시 문재인 대표가 간 거예요. 네. 그냥 앉아서 한 거야. 그래서 옳다커니 잘 됐다. 그리고 나도 그냥 이틀인가 뒤에 얼른 가서 따라가서 앉은 거거든. 아. 그렇게 됐던 건데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비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인가 10일인가 하고 단식을 이제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단식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김정숙 여사랑 두 분이 저한테 2번 오셨어요. 단식 그만하라고. 힘들다고. 근데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왜냐하면 단식을 난 무작정 시작했고 무작정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이 단식 그만둘 때는 뭐 이런저런 명분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혹시 그럴까봐 정 의원 혹시 단식 그만둘 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면 본인이 그만두라고 해서 권유해서 그만둔 것처럼 하고 야. 기자회견을 하면 자기가 뒤에 서 있겠다고 병풍처럼. 배려심까지. 2번 그런 말씀을 2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참 속정이 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2번이나 와서 그러셨다니까. 속정 있지. 네. 속정.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은 혹시나 네. 아주 극히 당연한 문제에 있어서 어허, 네. 적폐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기민주주의를 가지고 악용하거나 아. 뭐 이럴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좀 뭐 우리가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옛날처럼 그냥 너무나 당연한 문제에서는 그냥
통치권자가 마음대로 딱 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하면서 이 고민이 좀 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결론은 이제 문재인 속정. 문재인 대통령의 네. 훌륭함으로 끝나는. 아,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돼. 신문 인사인 또 건 있어요? 확실한 뭐예요? 것도 뭐예요? 보면. 빨리 주세요. 빨리. 그 정청래 의원의 그 보좌관이었던 김성애 보좌관이 제 보좌관이잖아요. 네, 네, 예. 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방송도 같이 하잖아요. 김성애 보좌관이 보좌관 그러고 회전문 인사. 예. 자기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다시 본 게 그 단식 때였다는 거예요. 그 단식 때 막 열흘 가까워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게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뭐 물어보고 인사하고 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단식하니까 할 수 없이 같이 못했잖아. 밤에 같이 자보면 이렇게 그 광화문이라는 데가 이렇게 누우면요 밑에서 그 전철 지나가는 소리 때문에 네, 뭐 소리가 많이. 너무 전체가 전철 울린대요. 지나가고 차 들어가는데요. 오토바이 크게 굉음내고 오는 거 있잖아요. 미쳐버려요. 그럼 바로 있잖아요. 내 머리 뒤 한 10cm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돌아버려요. 돌아버려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와서 계속 말을 시키는데 인상 한 번 안 찌르고 딱 정자한 자리를 흐트러지지 않게 그렇게 맞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이제 그때 이정현이나 요즘에 누구죠? 조원진. 조원진.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머린 거 맞고 난리 온갖. 근데 그 양반들은 왜 며칠 하면 꼭 휠체어를 타지? 그러니까. 나는 24일 했는데 그 쌩쌩하게 뛰어다녔는데. 그리고 다시 시험을 봐서 원자력 공학과를 간 거예요. 오. 그래서 왜 거길 갔냐 했더니 자기가 4개월 다니다가 자기 뜻이 다른 원전에다 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원전을 해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기술자가 있어야 된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금 이제 박사과정이 있어요. 근데 야. 뭐 진짜 신영복 아들답죠.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회계열을 들어갔다가 그 이 원전 사고가 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내가 원자력공학과 가서 이걸 해체하는 기술자가 되겠다라고 갔어요. 무서운 놈이지 가만 보면. 근데 큰 돈도 벌고 가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할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수기라는 철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쪽에 관련됐다면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는 메르켈 같이 그냥 전면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만들고 하나씩 없애가 나가는 걸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근데 지금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전기가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 원전이라는 게 그 산업에 굉장히 여러 그 이 이익단체들이 있다는 거죠. 관련되는 하여튼 그쪽에 뭐 전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뭐 비리도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없어졌을 때는 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더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데서는 그쪽 사람들이 또 손의원님 일단 이 수기민주주의 방식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원래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이에요. 많이 듣고 그리고 들어줘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바꾸거든요, 그분이. 박원순 시장도 서울시 행정에 좀 상시 적용하겠다라는 말도 했네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 누가 이거를 또 추진하고 누가 이끌어 나가냐에 따라서 이게 저는 다를 수 있다. 사실 이번에 이 탈원전으로 이 일을 시작할 때 저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사람은 원전은 아니다. 이걸 인간이 원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 아주 거의 숫자가 읽는다는 거잖아. 먹을 때가 돼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의자가 이 의료 의자 앞에다가 말씀 언변이 붙으면 국회의원들 의잖아요. 토론하는 사람들이거든. 서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서 떨어질 때까지 결론이 날 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숙이라는 거는 정말 그 숙자가 정말 성숙한 단어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숙자로서 그 숙으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납득될 때까지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네. 했죠. 그러면은 이번에 만약에 우리 쪽 이게 원전을 이제 탈원전을 하자라는 쪽이 점수가 많이 나왔다면 다음번에 다 일하기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쪽으로 많이 붙어 있고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여기서 딱 접었을 때 저는 이거 너무 잘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다음번엔 더 강하게 못하게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수기민주주의의 결과는 다음번에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돌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게 신영복 선생님 있잖아요. 네. 돌아가신 우리 이제 2주기 가까우네요. 신영복 선생님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결혼을 해요. 나이 40이 넘어서 아들을 하나 낳아. 근데 그 아들이 뭐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책도 많이 보내었는데 얘가 이제 뒤늦게 지금 나이 어리죠 아주. 얘가 사회계열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네. 수시로 들어갔는데
1년도 안 다니고 학교를 그만